수입이 크게 줄면서 지방에 주는 교부세도 줄 것으로 보여 자치단체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성 지역 주민들이 새로 만든 체육시설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봄철 저온 피해와 여름철 호우 때문에 작황이 부진한 게 원인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농촌 일손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탈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다양한 지원 대책으로 이탈을 막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올해 국세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지역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7조 6천억 원에서 8조 3천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도 8,600억 원가량 줄어드는데 내년에도 올해보다 7천억 원 넘게 줄어 1조 5천억 원가량 긴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침체로 정부의 7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이 43조 4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만 36조 원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국세 감소로 정부가 국세에서 일정 비율로 지역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도 전국적으로 7.6조 원에서 8.3조 원가량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도 지연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1,500억 원 넘게 감소하고 감소폭도 4.5%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자치단체 감소액까지 포함하면 도내에서만 8,600억 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시 단위의 경우 춘천시가 700억 원 넘게 줄며 감소액이 전국 8위고 감소폭으로 삼척시가 15%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자주 재원 대비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일반 회계는 3,931억 원인데 보통 교부세 감소액만 576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올해 보통 교부세가 600억 정도 감소하더라도 순세계 잉여금, 재정 안정화 기금 및 3회 추경 시 세출 구조 조정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릉과 원주 역시 670억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단위는 더 심각해서 10위권 안에 홍천이 500억 원, 인제와 평창이 400억 원 넘게 줄고 감소폭도 홍천과 화천이 13%가량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방 보조금의 문제나 과도한 공공시설 건립의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대규모 SOC 사업의 연도별 배분액들을 좀 조정하거나 집행 시기들을 좀 조정하거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지방 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인 가운데 강원도와 시군이 받는 교부세도 7,200억 원가량 더 줄어들어 당분간 팍팍한 살림을 이어가야 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달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고성군에서는 저지대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요. 고성군이 주광면에 습지를 매립해 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저류 기능을 잃고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고성군 주광면의 그라운드 골프장입니다. 노년층 생활체육으로 그라운드 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골프장 조성 요구가 커지자 군유지에 5억여 원을 들여 지난해 새로 조성됐습니다. 산포 습지엽 2천여 제곱미터에 2m가량 흙을 쌓아 만들었는데 골프장 때문에 전에 없던 침수 피해가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카눈 때 인근 마을 안길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일시 고립됐었는데 기존의 자연 습지 상태로 물을 저장하던 기능이 골프장 때문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난해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우려해 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을 냈는데 사업이 강행됐다고도 말합니다. 현황이 습지였어요. 지금 저쪽 끝에 보시면은 갈대가 다 있고 저런 형태로 있었던 거를 매립을 강행을 해서 여기는 상시 폭우 때마다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 변할 거예요. 속초 고성 양양 환경운동연합도 기후변화 등으로 극한호우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자연습지를 복원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고성군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해당 토지가 습지와 인접한 것은 맞지만 물을 저장하는 유지가 아닌 농지, 밭이었다며 습지를 매립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지난 태풍 때에는 극한호우와 바다 만조까지 겹쳐 산포천뿐만 아니라 해안가 저지대 대부분이 침수 피해를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성군 전역이
그 해수면 상승하고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서 침수가 이루어진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포천 일대가 상습 침수 지역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성군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장 그라운드 골프장 철거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침수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정확한 조사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에 4개 사업을 반영한 데 이어 5차 사업 계획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억 7천만 원을 들여 내년 7월까지 강원연구원을 통해 강원철도 SOC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이를 5차 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은 삼척 강릉, 동해 신항선, 원주 만종, 용문 홍천 구간이 신규 반영됐고 원주 춘천, 제천 삼척, 연천 월정리는 추가 검토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번 달 과일 가격이 크게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농업 관측 9월호 과일 보고서를 보면 이번 달 홍로 사과 가격은 10kg당 7만 원에서 7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50% 안팎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신고 품종 배 도매 가격은 15kg에 5만 1천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60%가량, 복숭아도 50% 안팎으로 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과일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봄철 저온 피해와 여름철 호우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에 따른 것으로 사과는 21%, 배는 20%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농촌은 농작물 수확으로 한창 바쁜 때입니다. 한 명의 일손이 아쉬운데 전국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이탈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탈률이 0에 가깝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필리핀에서 지난 5월 입국해 홍천의 한 농가에서 일하게 된 웨르인 씨. 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Biglang sumakit na yung tiyan ko, ma'am. Tapos masama na yung pakiramdam. Kaya nagpahinga na ako, ma'am. 웨르인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곧 몸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364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웨르인 씨 입장에서는 필리핀 현지 1년 평균 임금을 웃도는 큰돈입니다. 홍천군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올해 처음 편성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긴급 의료비를 통해 164만 원을 지원했고 미리 가입하도록 한 의료 공제에서도 1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결국 웨르인 씨의 부담은 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홍천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의료비 지원을 미리 준비한 덕분에 근로자와 농가 모두 부담을 덜게 된 겁니다. 이런 게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지원이 되고 뭐 의료보험 같은 것도 더 좀 확실히 좀 될 수 있게끔 외국인 근로자지만. 홍천군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 방지 대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필리핀 지방 공무원을 파견받아 현장에서 제도 개선책을 찾았고 홍천의 결혼 이민자를 기간제로 고용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통역과 생활 불편 해소를 도왔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926명의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았지만 지금까지 이탈자는 1명에 불과합니다. 이탈률 0.1%로 지난해 강원도 내 다른 시군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평균 이탈률 19.7%와 비교하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면 보통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적응을 못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그럴 때 일주일에 2-3번씩 현장을 가서 통역을 해드리고 불편사항을 들어드리고 현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이런 노하우를 전국 지자체 워크숍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우리 농촌 일손을 대부분 차지한 상황에서 이런 제도와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 특별자치 추진단은 각종 지역별 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규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이번 규제 지도는 산지관리법과 산림보호법, 군사기지법 등 강원도의 주요 10대 규제 현황을 지도로 시각화해 제공함으로써 규제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특히 규제 종합도, 규제 중첩도, 시군별 규제 지도,
10대 규제별 제한 허용 행위와 규제 면적 등을 자세하게 분석해 담았습니다. 강원도는 규제 지도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릉에서 5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오후 2시쯤 강릉시 주문진읍의 상가 건물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 남성은 복부와 허벅지 등을 찔려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지역 농협 현직 조합장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낚시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양양군 물치항 앞바다에서 한 지역 농협 현직 조합장이 숨진 채 표류하는 것을 발견해 인양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3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고성 국회연수원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주 개최지 고성과 속초, 양양, 인제에서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참여해 위촉장을 전달받고 적극적인 봉사를 다짐했습니다. 엑스포 개최 기간에는 하루 150여 명의 봉사자들이 배치돼 관람객 안내와 운영 지원 등을 맡습니다.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는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고성 세계 잼버리 수련장과 설악권 시군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지난 6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공개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이강원은 최근 한 대기업이 인수 의향자로 거론된 뒤 당초 계획대로 우선 협상 기업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매각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다수 기업이 한꺼번에 인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개 매각은 서울회생법원과 협의해 다음 달 중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16일 대입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전국 단위 평가인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됐습니다. 도내에서는 96개 학교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검정고시생 등 모두 11,000여 명의 응시생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발표한 뒤 치르는 첫 시험이자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라 수능 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시험입니다. 평가원은 모의평가 출제 방향 자료에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킬러 문항을 배제했고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분양 소식이 없던 강릉 지역의 아파트 단지 조성 계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